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시설 관리를 하는 회사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다 보니 입퇴사가 잦은 업종이고 4대 보험 처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로자들이 빨리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근로계약서를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작성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입사한 근로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이번에 입사한 경비직 근로자가 입사한 지 이틀여 만에 입주민이랑 싸우고 회사를 나가면서 고용노동부에 이틀치 급여군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는데 그 진정을 넣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게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 쪽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임에도요.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고민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근로계약서 체결은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사안, 오늘 채용톡톡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입퇴사가 빈번한 업종이라서 또는 근로자가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라고 해서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기해서 교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해도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근로자는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리고 시행령에 규정된 취업 장소, 종사 업무, 취업 규칙 내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는 서면 명시 의무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 파견 근로계약의 내용이라든가 파견의 대가 등이 다른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또 파견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시사항 모두를 서면으로 적게 해서 연소 근로자의 근로를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부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교부 방법도 명시 방법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한다거나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한다거나 또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만으로 또 관련 문건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 교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근로시간 옆에 휴게 시간을 명시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휴게 시간은 실제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우리 법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법정 유급 휴일에 대한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명기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명시해 주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급여 형태는 1급이든 월급이든 간에 어떤 구성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각각의 항목들이 어떠한 계산식을 통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나 교통비나 상여금까지 주고도 주휴수당이나 연장, 야간수당 같은 법정수당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지급 여부에 대한 체불 진정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교부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세부 항목과 계산 방법 등이 잘 표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